네, 재테크 전략과 함께 자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해답을 가져가는 시간입니다. KDB 대유증권 강남본부의 황성용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뵙다 보니까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 초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방법, 전략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지금 이 저금리 시대에 투자 자금들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 상황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은행이 예금 적금에서 상당한 자금이 이탈이 됐다라고도 들었어요. 예. 예,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연치 1.75% 네. 사상 최저로 이제 내려오면서 유동성이 넘쳐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넘쳐나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그 물가 상승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뭐 1% 미만에 있다 보니까 이 유동성 팽창에 따른 이 물가 상승 압력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 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쪽으로 지금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코스피 지수가 2,100에 이제 근접하면서 3년 8개월 만에 이제 최고 수준을 기록했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그 횡보 국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증시는 이제 초저금리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큰 폭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주가가 좀 한 단계 레벨업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초저금리 시대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주식 시장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다 보니까요. 그럼 주식 투자가 상당히 좀 재테크로서 어떨까 고려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좀 익숙치 않은 분들, 주식 투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네. 그 유동성 랠리로 인해서 이제 낙관적인 생각들이 지금 증시에 확산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적 예상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 3개 이상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쓰는, 네. 커버한다 그러죠.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시고 예상 영업이익이라든가 또 당기 순이익 증가율이 10% 이상으로 나오는 그러한 실적 호전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선별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훨씬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 하고요. 혹시 이게 배당 이슈가 한동안 뜨거웠었거든요. 네.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당주 투자도 계속 유의할 것 같은데요.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한 주당 주식의 그 시가, 가격 대비해서 한 주당 배당 금액을 얼마를 받느냐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건데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은 그 2014 회계년도 기준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한 그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평균 그 시가 배당률이 1.6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배당주만 사더라도 시중 실세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또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루어진다면은 이 배당 수익률 이 평균이 시장의 그 실세금리를 즉 시중금리를 넘어서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그 정부에서 이 배당 확대 정책 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세제 혜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률도 이제 상승을 할 것 같아서요. 이 배당을 많이 하는 이 대형 우량주를 찾아서 투자하시면은 이 배당과 시세 차이 두 가지를 모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금리 시대에는 이 외에 또 유명한 투자 상품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그 중위험 중수익 상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ELS, DLS 상품도 이 리스크를 고려해서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저금리 시대의 그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ELS, DLS 상품에 투자하실 때 그 핵심 키워드라고 할까요? 리스크 관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2월 달에 이 코너 처음 시작할 때 그 네. 돈을 모으고 네. 불리는 방법으로 이제 종세리라는 네. 거를 종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빚 갚느라고 쩔쩔매는 그 종세리가 아니라 종사리 신세로 면치 못한다. 전락할 수도 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세리라는 게 이제 종잣돈을 모으고 그다음에 세금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관리하자. 네. 그래서 마지막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 리스크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위험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위험이 아니고 위험은 대인저죠. 위험이 아니고 사실은
그 변동성입니다. 가격의 변동성. 그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면은 리스크가 크다고 할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LS 기초 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주가 지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개별 종목의 가격 변동성이 이 주가 지수 변동성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예. 훨씬 크죠. 그러므로 이 개별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S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아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 종세리 지금 리스크 언급도 주셨는데요. 지금 요즘 뭐랄까요? 변동성도 커져서 잘하면 수익률을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좀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증권사들이 이제 투자자에게 그 재작년에요. 네. 재작년에 금과 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WTI, 브렌트 등 그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금, 은, WTI, 브렌트 등 이러한 기초자산들의 가격 변동성,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가 네. 생각보다 엄청 컸다라는 겁니다. 이 팔 때에는 기초자산이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뭐 하방 베리어, 뭐 우리가 넉인 베리어라고 하는데 그걸 60% 또는 뭐 50%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팔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그 수익률이 연 10%가 넘어섰기 때문에 수익률만 보고 사실 매력을 많이 느꼈던 거죠. 네. 그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는 즉 리스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팔았던 겁니다. 예. 그러던 게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로 이 금과 은, 특히 은, 그다음에 WTI 가격이 폭락하면서 네. 이 하방 베리어를 터치하게 되고 그래서 큰 손실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 살펴보면은 금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요. 트로이 온스당 331달러였거든요. 그게 이제 8년 후인 2011년도에 1,899달러까지 이제 5.7배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보니까 4.48달러였어요. 예. 그게 2011년도에 48.58달러. 10배 이상이군요. 예, 10.84배, 한 11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큰 변동성을 미리 알았다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손실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WTI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08년도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배럴당 145달러까지 갔던 게 단시간 내에 34달러까지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ELS나 DLS를 투자하실 때는 그 기초자산의 과거 10년 그래프를 좀 더 스타디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좀 손실을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도 주기라든가 패턴도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앞으로 이 지금 우리나라 금통이요. 그 다음 달에 들어간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채권형 상품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채권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채권의 운용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들, 채권을 네. 많이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뭐, RP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형 증권사들의 또 수혜가 예상이 되거든요. 최근 증권회사 주가가 사실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 채권 보유 규모가 큰 대형 증권 회사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공채 펀드 등 이 채권형 펀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이 저금리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투자 방안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 자산을 불리는데 좀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KDB 대우증권 강남본부의 황성용 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